우리 증시는 질주하고 있지만 최근 비트코인은 6만 달러 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시장에선 가격 하락이 단순한 악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산 공포, 이른바 디레버리징 공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 비트코인 6만 달러 지지선도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최근의 하락을 한두 가지 악재보다는 그동안 쌓여있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다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파생 상품 거래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이게 밀리자 연쇄 청산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락이 가속화되는 소위 디레버리징 장세가 이어진 건데요. 지난해 연간에 현물 거래가 20조 달러, 근데 파생 상품은 85조 달러입니다. 파생 상품이 상당히 크죠. 이 파생 상품이 현물보다 가격을 더 흔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ETF 자금 유입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파생 시장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이런 그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동안 수천억 원대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루 동안 비트코인 주요 코인이 한 4억 달러 이상 레버리지가 정리가 됐고, 이렇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롱보다는 숏 비중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코인 문제가 아니라 사모 신용이나 실물 자산 토큰화로까지 연결되는 구조라고요. 맞습니다. 이 크립토 관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생 상품 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예상되는 악순환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사모 신용, 그리고 토큰화와 RWA, 그리고 또 DAT,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사모신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블루아울이 운영하는 사모신용 펀드가 사실상 황매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 돈을 못 빼게 되자 이 사모신용 위험이 인식이 됐는데, 이렇다 보니까 연계금이나 개인 등 모두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위험자산 회피뿐만 아니라 크립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사모신용 토큰화, RWA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레버리지론을 나눠서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이 디파이에서는 담보로 쓰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기초로 쓰이기 때문에 사모신용 신뢰가 흔들리자 토큰을 믿을 수 있냐라는 의심이 나왔고, 이게 담보가 적절한지까지 이어져서 이런 시나리오가 시장을 좀 위협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에 DAT,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라는 기업들까지 언급되는데, 이들은 뭐 하는 것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쉽게 말해서 회사 재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증자나 레버리지를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이득을 얻는데, 반대로 디레버리징 국면이 되면 정반대가 됩니다. 빚을 갚고 현금을 늘리기 위해서 보유 코인을 내다 팔고 결국 또 가격 하락을 이끌게 되는데, 이때 매도 대상이 되는 게 유동성이 가장 좋은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일단 눈여겨보는 가격대가 6만 달러에서 한 6만 4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가 본격적인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에 평균값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켜지면 과열은 식지만 위험자산의 장기 상승 추세는 좀 살아있는 조정장이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깨지면 위험자산 전체의 어떤 심리적인 충격,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장기 전망 역시 엇갈리는데요. 강세론 측에서는 2026년 안에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고 구조적인 우상향을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나오는데요. 1만 달러대 하락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레버리지가 충분히 빠져나간 뒤에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릴지, 아니면 신용경색이 더 깊어져서 과도한 하락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